10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의 갑질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억울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잇따르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이어서 택배 노동자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절영우면 끈떨어진 광대 가면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처지를 이루는 말인데요.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뉴스 사자성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모두 석장, 펜으로 직접 썼습니다. 유서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단 벌이가 애초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 번호판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200만 원도 못 버는 시급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소장으로 지칭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다. 이런 구역은 소장을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임에도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 김 씨의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택배기사들이 수익이 줄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 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씨가 본 회사의 모습입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부지점장이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 작업 자체를 끊고 소장을 불러서 자기가 먹던 종이 커피잔을 던지며 화를 내는 등 이런저런 갑질을 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심은 없으면서 한계 이상을 바란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가 가장 좌절한 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든지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유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을 물리는 계약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 씨는 로젠택배에 입사하는 과정에 권리금 30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구인 광고를 붙이고 운행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새벽 동료에게 유서를 카톡으로 보내고 그 새벽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로젠택배 측은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와야 하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서도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갑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년 전쯤 지인 소개로 경기도에서 일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김 씨는 객지에서 혼자 쓸쓸히 생활하며 부족한 수입에 차량 할부금 등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영우면, 끈이 끊어진 광대가면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조선 인조 때 홍만종이 지은 순우지에 나오는 말로 끈 끊어진 광대가면처럼 제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사람을 이릅니다. 여기서 사방 어디에도 의지할 바를 모르는 처지를 끈 끊어진 광대가면, 절영우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목석난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붙을 데가 없다는 뜻으로 천지간에 가난하고 고단하여 의지할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절영우면, 끈떨어진 광대가면. 김 씨의 유서는 회사는 제가 죽어도 관리 직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 할 것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시정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석장짜리 유서를 한자 한자 꾹꾹 눌렀으며 이 40대 택배 노동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이 근무했던 택배회사 터미널을 찾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목석, 난부, 전령, 우면, 나무에도 돌에도 천지간에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것. 사회적 연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만 11명,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두서너 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택배기사들의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의 강남물류센터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레일을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배송 물품들에서 운송장에 적힌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 각자 맡은 구역의 물품을 골라내야 합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쌓고 트럭에 다시 나르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한시도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찾은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은 국내에서 자동 분류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업 현장을 지켜본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를 실감했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더 열악한 데를 갔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이렇게 5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더 열악한 데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부 깊숙이 느끼고 실제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는 물품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와 작업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또 택배 기사님들이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1시까지 대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계속 차에다 실피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이분들 얘기는 싣는 거는 본인이 차량 위치에 실어야 되지만 그 전 단계 부분을 대기하고 또 분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다. 그래서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해진 배달 물품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해 몇 시간씩 분류 작업을 해야 하지만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다른 임금이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일한 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그림자 노동, 공짜 노동이라고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자가 발송된 시각은 새벽 4시 28분입니다. 4시 28분에 같이 가는 터미널의 팀장에게 어제도 새벽 2시에 퇴근했다. 한진에서 나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물량 넘기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나 이러다 정말 모르겠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택배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도와줄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가족들이 품앗이처럼 분류 작업을 거들어주기도 합니다. 농사일에 매달리듯 온 가족이 택배 노동에 나서는 일도 생기고 있는 건데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포함해 엄청난 작업량에 시달리다 숨진 택배기사가 올해만 벌써 11명에 이릅니다. 특히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번 달에만 벌써 4명의 택배기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늘어난 노동 강도를 또 엄청난 노동 시간을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결과 10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형님이 명을 달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주 이유도 바로 이 분류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게 택배기사들의 호소인데 당시 인력을 증원하기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정부의 주도로 지난 추석 때 급작스러운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 김원종 씨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그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께서는 그 4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분류 작업을 직접 현장 시찰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환노위 위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향후에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정부도 아마 국토부하고 또 우리 환노위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해서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이딴 택배기사 사망과 산재 적용 배제 신청서 대필 등과 관련해 언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취재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홍보팀장 모든 계획이 있으면 홍보팀장하고 그러니까 직접은 말씀을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 기사님들이 돌아가서 제가 세금 풍마와 공감 설치를 했죠. 어제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택배 노동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이게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후임자를 데려와야 그만둘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 퇴직의 자유를 네. 제한하는 근로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근로계약서상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에 한해서 네. 무효가 됩니다. 네.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네. 퇴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 합치가 된 날에 퇴사가 가능한데요. 네. 만약에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네. 민법이 적용되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후 30일 이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을 이유로 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한데요. 네.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결을 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의 체불 임금 진정이나 네.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네. 근로자를 협박해서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 네. 이것 또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하거나 회사가 작성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아닌 회사가 대필한 경우에는 당연히 네.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네. 이 대필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네. 19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본인 신청 확인, 자필 기재란에 자필 작성과 서명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 신청 확인 자필 기재란에 자필 작성 그리고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민원 서류 보완 요청 및 반려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네.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와는 다르게 네. 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서명을 했다고 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 민법은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유효와 무효를 강박을 당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의 그리고 또는 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강박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네. 공갈죄,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필 신청서이거나 네. 강박에 의한 신청서인 경우에 네.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을 해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입증 미신고 처벌을 네. 그 행정 규제인 과태료가 아니라 네. 형법상 처벌인 벌금으로 바꾸고 네. 액수를 대폭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네. 특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네. 회유와 압박 등을 통해서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원천 차단하면은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업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선제보험 적용 제외를 철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또 정답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해야 할지 직군별로 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산재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 등을 사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데 무기가 필요한 방호나 기호 업무는 제외됩니다. 접촉 사고가 난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응급환자 사망은 인과관계가 조사 중에 있어 형량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고의 사고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폐병으로 숨진 광부 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자들 모두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위로금 청구권을 양도했다며 전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원칙에 따라 공동 상속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료를 빨리 해달라며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법률방송 로드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